자, 이어서 우리는 제6강입니다. 6강은 페이지 34쪽 5번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등입니다. 이것이 최근에 9월 20일경에 개정됐어요. 개정된 지 한 보름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 대신에 프린트물로 하게 됩니다. 인터넷 강의 들으신 분들은 언제 보충 자료냐면 2020년 10월 8일자 2020년 10월 8일자 보충 자료에 보면은 거기에 뒷부분에 2021년 주택관리관계법규 기초민소 초판 개정표라고 되어 있어요. 한 보름밖에 안 된 걸 갖다가 여기 설명드립니다. 개정됐기 전에 보름 전에 개정된 겁니다.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 뭐냐면 전에는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하고 그다음에 주택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하고 주택을 따로따로 했어요. 따로따로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걸 합쳐서 뭐라고 그러냐? 이걸 합쳐서 주택이라고 불러요. 주택. 그래서 이제 여기서 주택 그러면 주택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입주권도 얘기하고 주택도 얘기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택 그러면 얘하고 얘를 합쳐서 주택이라고 부른다. 옛날하고 달라졌다. 얘는 따로따로 얘기했는데 주택 그러면 이것도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입주권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 놓고 이제 그 프린트 개정된 거 읽어보겠습니다. 사업체가 건설 공부하는 주택 가르고 해당 입주자로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포함한다. 입주권도 포함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제부터 주택 그러면 주택뿐만 아니라 입주권도 얘기합니다. 으로써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년 이내에 보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그 주택을 그러니까 입주권도 포함해서 매매하거나 알선할 수 없다. 일단은 전매 금지 기간은 몇 년이 최고다. 10년 범위입니다. 10년 범위. 10년 범위 내에서 최고 10년까지죠. 그리고 매매도 걸리고 증여도 걸려요. 전매에 걸립니다. 공짜로 주는 것도 전매에 걸립니다. 매매, 증여 다 걸려요. 그런데 안 걸린 게 있어요. 상속은 안 걸린다. 상속은 안 걸린다. 이거 심지어 나갔어요. 상속은 안 걸린다. 괜찮아요. 상속은. 그 다음에 이 전매 제한 기간은 나중에 배울 때인데 별표에 의해서 각각 달라요. 기간들이. 거기서 수급사항 및 투기 우려를 고려해서 대통령으로 지역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표에 나옵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가 기본에서 배웁니다. 간단히 봅니다. 그러면 전매 금지가 되는 경우 몇 가지가 있느냐? 그 다음 페이지 거기 프린트 보면 되겠습니다. 총 4가지가 전매가 금지됩니다. 아까 얘기했던 투기과열지구. 투기과열지구 전매 금지되겠죠. 근데 제가 그래서 전에는 투기과열지구는 입주권만 금지됐는데 지금은 여기 주택하고 입주권 다 포함했죠. 그러니까 이제는 투기과열지구도 주택도 걸리고 입주권도 걸립니다. 이제는 그렇게 변동된 겁니다. 그래서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을 갖다가 팔고 사면 걸린다. 여기 주택은 뭐라고 했어요? 입주권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두 번째, 조정 대상 지역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 여기 또 입주권하고 주택 다 걸린다는 얘기죠. 주택이 넓은 개념이니까. 그런데 63조 2 제1항 2호 이게 뭐냐? 아까 조정 대상 지역은 2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1호가 뭐냐면 과열지역, 2호가 위축지역. 그러면 전매 금지하려면 과열지역을 해야 되겠어요? 위축지역을 해야 되겠어요? 과열지역을 해야 되겠죠. 2호는 위축지역이잖아요. 위축지역은 전매 금지 해봤자 의미가 없죠. 그래서 2호에 해당할 때는 제외한다. 전매 금지 안 한다. 위축지역을 뭐하러 금지해요? 풀어줘야 되는데 제외한다. 그 뜻이고 2호가 위축지역입니다. 세 번째, 분양가 상한제 정유주택. 분양가 상한제 정유주택도 역시 전매 금지 걸립니다. 다만 변둘입니다. 수도권 외의 지역 중에서 주택의 수급사항 및 투기 우려 등을 고려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서 투기과열 지구가 지정되지 아니하거나 해지된 지역 중 공공택지 외택지에서 민간택지에서 건설 공급되는 분양가 상한제 정유주택은 빠진다. 그건 봐준다. 그 뜻이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도 걸립니다. 공국택지, 외택지 지은 거. 공국택지, 외택지, 즉 민간택지 지은 것도 걸립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안 걸리는 것도 있다. 뭐냐? 57조 2항 갖고 분양가 상한제 예외. 분양가 상한제 안 걸리는 거 있었죠? 아까 뭐 있었어요? 도시공사활택, 또 뭐 경제자유교육개발, 또 관광 특구 이런 거 안 걸렸죠? 요런데 등은 맨 끝에 제외한다. 그건 제외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 안 걸리는 거, 도시공사활택 같은 건 전매금지 안 걸려요. 안 걸립니다. 원명 같은 거 있죠? 안 걸립니다. 연립 같은 거 안 걸려요. 다세 같은 거 안 걸려요. 자, 구현하시면 되겠네요. 여기까지 했고. 그래서 우리가 34쪽을 했습니다. 했고, 그대로 하면 돼요. 그대로 덮어쓰기 하면 되는 겁니다. 이어서 35번, 4번, 리모델링. 리모델링을 하는 길은 그 별표에 보면 세 가지 길이 있습니다. 세 가지 길이 있습니다. 가, 입주자, 사용자, 관리체가 주도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나, 조합이 하는 경우가 있고, 다, 입대위가 주도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가하고 다 보세요. 가. 입주자, 사용자, 관리체가 할 때는 얼마 동의 얻으래요? 전체 동의 얻어야 돼요. 가, 전체 동의. 또 다 보세요. 입대위가 할 때도 소유자 전원 동의 얻어야 돼요. 이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어디서 한다? 어떤 걸 통해서 한다? 나를 통해서 리모델링 한다. 나를 통해서 리모델링 하게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조합을 통해서. 그러니까 리모델링 조합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리모델링은 주로. 왜? 100% 동의 안 해도 되니까. 얼마 동의 받느냐? 조합을 만들었으면 그 만드는 조합이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는 전체 단지 할 때는 75% 이상, 각동 50% 이상 동의 받으면 되고, 한 동만 할 때는 75% 이상 동의 받으면 리모델링 할 수가 있어요. 조합이 할 때는. 그래서 보통 나를 통해서 많이 하죠. 거기 전체 단지 75%, 각동 50%, 한동 할 때는 75%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우린 지금 35쪽 가운데 2번 리모델링 기본계획 들어갑니다. 35쪽 가운데 2번 리모델링 기본계획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리모델링 기본계획 왜 한다고 그랬어요? 세대수가 증가되는 리모델링 할 때 그 복잡해지니까 사람도 늘어나고 학생도 늘어나고 차도 나니까 복잡해지기 때문에 잘 관리하기 위해서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세웁니다. 첫째, 누가 세울까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대도시장이 세웁니다. 몇 년 단위 세웁니까? 10년 단위. 문제가 쉽게 나올 때는 10년 단위 잘 나옵니다. 쉽게 나올 때 10년 단위로 세운다. 두 번째, 다만 세대수 증가이라 하더라도 도시 감염 우려가 적다, 괜찮겠다 싶을 때는 수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 별거 아니겠다 싶으면 안 할 수도 있고. 세 번째, 원래 누가 수립하세요? 동그라미 3번. 원래는 동그라미 1번 보니까 대도시장도 할 수 있었죠? 대도시장. 근데 동그라미 3번 보니까 대도시장이 아닌 자는 원래 못 하잖아요. 동그라미 1번 보니까 특별시장, 광역시장, 대도시장만 할 수 있잖아요. 즉 시인데 인구가 50만 이상 심하게 되는데 시만 한단 말이죠. 근데 동그라미 3번 보니까 대도시가 아니더라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너는 대도시가 아니지? 그래도 할 수 있다. 왜?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 하다 보니까 도시 가밀이나 일시 집중 등이 오래된다. 한마디로 복잡해진단 말이야, 그 동네가. 그럴 때는 도의사가 이거 해야 되겠네? 그럴 때는 수립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대도시가 아닌 시는 안 하는데 도의사가 해야 되겠다 싶으면 할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 작성 기준 방법은 누가 정하느냐?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합니다. 다섯 번째, 한번 만들어 놓고 몇 년마다 검토하느냐?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합니다. 5년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10년 단위로 만들고 5년마다 타당성 검토다. 이게 가장 잘 나와요. 시험 문제가 쉽게 나올 때. 10년, 5년. 이거. 36쪽 가시겠습니다. 이제 3편,
3장 공동주택 관리법입니다. 공동주택 관리법은 8문제 나옵니다. 40문제 중에서 8문제가 나온다. 공동주택 관리법. 8문제 중에서 3문제 정도가 주관식 단답형이 나옵니다. 8문제 나오고 3문제 정도가 주관식 단답형이고, 이 공동주택 관리법은 같은 2차 과목인 공동주택 관리 실무하고 100% 겹칩니다. 그대로 써먹습니다. 여기서 공부해놓으면 실무할 때 그대로 써먹어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열심히 가르쳐놨더니 실무에서 그대로 다 나오는 경우, 실무에서 시험 문제가 더 많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가르친 것이. 그대로 또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한 거 3장 공동주택 관리법을 강의할 텐데 이 얘기는 실무에서 또 듣게 됩니다. 이심적으로. 그래서 점수 따기가 아주 좋아요. 꼭 8문제면 7문제나 6문제는 맞춰줘야 돼요. 보겠습니다. 총칙, 용어 정의. 공동주택 관리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아래와 같고, 만약에 이 법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것은 주택법에서 용어로 따라간다. 이게 공동주택 관리법이 어디서 뛰쳐나왔냐면 주택법에서 분가해서 나온 거예요. 원래는 주택법이 한 통속이었는데 그 중에서 공동주택 관리, 아파트 관리가 나 나갈래요 그러면서 나와버렸어요. 그럼 만든 법이 공동주택 관리법이라서 혹시 용어가 안 나왔으면 어디 가서 듣고 온다? 주택법에 가가지고 친정집 가서 정한 바에 따른다.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용어 정의 잘 나옵니다. 첫째, 공동주택. 이 법에서 공동주택은 누구누구 얘기하냐? 1번, 주택법상 공동주택을 얘기한다. 주택법상 공동주택은 누구냐면 1번에 주택법상 공동주택은 3가지가 있죠. 아까 배웠죠? 누구누구입니까?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일단은 공동주택 관리법상 공동주택은 이 셋을 얘기하고, 두 번째, 또 누구도 얘기하냐? 건축법에 따라서 허가받아 주택의 시설과 주택을 동의건물로 지은 것, 복합건물. 복합건물들, 주택이 들어있는 복합건물, 그것도 공동주택으로 봐요. 세 번째, 주택법상 부대시설, 본시설, 관리사무소 같은 거, 상가 같은 거, 근린생활시설 같은 거, 경로당 같은 거, 이런 것 등등도 공동주택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공동주택 관리법상 공동주택은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순수한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주상복합 같은 주택도 공동주택으로 보고, 관리사무소,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이런 거 다 합쳐서 공동주택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나 다시 본문에 주의하셔야 돼요. 거기 본문에 이 경우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봉시설은 제외한다. 이게 뭐냐면 단지 내 상가, 근린생활시설, 단지 상가는 여기서 안 쳐져요. 아파트 단지 내 상가는 지네들이 알아서 관리해야 돼요. 아파트에서 관리 안 해줘요. 관리사무소 관리 안 해줍니다. 자기네가 알아서 상가위원회에서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봉시설은 근린생활시설이고 쉽게 해서 상가인데, 이거는 여기서 들어가지 않아요. 실제적으로 관리사무소에서는 이 상가는 관리 안 해줍니다. 자체적으로 상가위원회에서 하게 됩니다. 자기네끼리. 의무관리 대상. 이거는 전문적으로 관리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전문적인 자를 두고 자치의결기를 의무적으로 구성해가지고 입주자 대표가 있단 말이죠. 입주자 대표도 있고 전문적으로 관리하게 되는데, 그것이 어떤 것을 말하느냐? 의무관리 대상은 첫째, 300세대 이상일 때. 300세대 이상은 말이죠. 입대도 있고 전문적인 자가 관리해야 돼요. 두 번째,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이 설치된 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세 번째, 중앙집중이나 지역난방인데 150세대 이상일 때 관리해줘야 돼요. 의무적으로. 네 번째, 건축법에서 지었는데 주상복합인데 그 복합 건물에 150세대 이상 주택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의무관리 해줘야 돼요. 의무관리 해줘야 됩니다. 섞여 있다 하더라도. 주택이 150세대 이상 들어있으면. 마지막, 1번, 2번, 3번, 4번이 아니더라도 공동주택 입주자 등이 우리도 한번 의무관리 합시다 라고
일정 수가 동의하면 또 해야 돼요. 그것이 5번입니다. 1번, 2번, 3번, 4번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입주자 등이 우리도 의무관리하자 이러면 해야 된답니다. 그런 뜻입니다. 올라갑시다. 공동택 단지 3번. 공동택 단지는 주택법상 주택단지를 얘기해요. 아까 배웠어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진짜 단지도 있고 대지 조성한 것도 단지가 있다고 그랬죠? 가운데 고속도로 지나가면 안 돼, 고속도로 철도 지나가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20m 이상 1번 들어가면 안 된다. 20m 이상 1번 도로 이런 거 그거 얘기합니다. 혼합주택단지. 혼합주택단지는 섞였다는 거 아닙니까? 뭐하고 뭐가 섞였을까요? 쉽게 해서 임대아파트하고 분양아파트가 섞여 있는 거예요. 임대택과 분양택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럼 옛날에 어떻게 관리하느냐? 옛날 법에는 뭐라 되냐면 분양주택 위주로 관리한다라고 돼 있었어요. 옛날에는. 근데 이제 임대주택 사람들이 불만이 많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변했냐면 공동으로 결정하도록 돼 있어요. 지금은. 그래서 임대아파트, 분양아파트 같이 섞여 있으면 공동으로 관리를 결정하게 됩니다. 분양택 위주로 하지 않고 법이 개정돼서. 다음 입주자. 입주자는 쉽게 해서 주인 쪽이에요. 주인 쪽. 그러니까 아파트 주인뿐만 아니라 그 주인을 대리하는 배우자나 직계전비속도 입주자예요. 그러니까 아파트 입주자 그러면 거기 살고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법에서는 주인이에요. 주인. 소유자를 대리하는 부인도 될 수 있고 또 대리하는 아버지나 할아버지나 아들이나 손자나 존속 비속 다 돼요. 그게 입주자예요. 그분들은 자기네 집이에요. 그게 입주자입니다. 사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사용자는 뭐냐? 세대로 사는 사람. 세대. 소위 법적으로 임차권자, 전세권자. 임차권자, 전세권자가 사용자예요. 요즘 전세가 많이 오르죠. 이 사용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거주는 입주하고 사용자가 거주할 수 있죠. 합쳐서 뭐라고 하냐? 입주자 등 그래요. 7번. 입주자 등 그러면 주인하고 세든 사람. 입자와 사용자를 입자 등 이렇게 불러요. 입자 대표인. 입자 등을 대표해서 주유사항을 관리하기 위해서 동대표로 뽑아가지고 자치의결기구가 입자 대표이죠? 동대표 뽑아서 만들잖아요. 이 입자 대표. 동대표회의가 입자 대표예요. 자치의결기구. 한 선거구당 한 명씩 뽑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배웁니다. 입자 대표회의는 요거는 강의할 때는 실무에서도 배우겠지만 입대회 이렇게 입대회. 입대회는 자치의결기구. 입대회는 의결해요. 그래서 아파트 사시면 알겠지만은 의결하면 거기 공고를 하잖아요. 어디다가 게시판이나 또는 승강기에다 붙여놔요. 의결사항 이래가지고 붙여놓습니다. 관리계약. 아파트 주민들이 지켜야 할 그 자치규약이 관리계약이에요. 학생들은 학교 교칙을 지켜야 되죠. 여기는 관리계약을 지켜야 돼요. 보니까 공동체 입장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을 위해서 입자 등이 정하는 자치계약, 자체적으로 지켜야 할 것이 관리계약입니다. 그래야 질서 있게 아파트 관리되죠. 관리체, 아파트를 책임지고 관리하는 주체입니다. 누구냐? 모두 5가지가 있어요. 아파트를 책임지고 관리하는 주체가 관리체인데, 첫째, 동그라미 1번, 2번, 3번, 4번, 5번인데 이건 좀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이건 어차피 실무에서도 배울 텐데 천천히 1번, 2번, 3번, 4번, 5번 설명드리겠습니다. (1번은) 뭐냐면 이게 아파트 분양때 관리할 때는 2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자치 관리하고 위탁 관리가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할 때 자치 관리 있고 위탁 관리 있어요. 혹시 아파트 사시는 분 계세요? 아파트 사시는 분? 네? 그래, 선생님 아파트 사세요? 혹시 또 호화주택 살고 있을까 봐. 아파트 살고 계세요. 그러면 거기 자치 관리한다 그래요? 위탁 관리한다 그래요? 들어보셨어요? 위탁 관리. 잘 하시는구나. 저보다 잘하는구나. 초보자라고, 워낙 초보자라고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위탁 관리는 많이 하죠? 위탁 관리는 누구한테 맡기는 겁니까? 주택관리업자한테 맡기는 거예요. 주택관리업자한테.
주택관리업자가 누구를 파견하는 겁니까? 파견식이에요. 누구를 파견한다? 관리소장을 파견해요. 관리사무소장을 파견합니다. 배치하는 거죠. 주택관리사나 보호를. 그래서 그 주택관리업자 회사가 큰 회사는 100명도 데리고 있어요. 소장님들. 그래서 이렇게 파견합니다. 위탁관리고 자치관리는 자치적으로 입대해서 소장 뽑아요. 입대해서 자기네가 소장 뽑아서 채용하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소장 선임합니다. 소장 선임합니다. 입대해서 과반 찬성으로 소장 선임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됩니다. 1번이 자치관리예요. 자치관리. 자치관리 때는 누가 책임진다, 가르쳐다? 누구래요, 보니까? 소장님이. 그 뽑아놓은 소장님이 책임져야 돼요. 관리사무소장이. 뽑아놓은 소장이 바로 자치관리가 1번이고, 2번은 뭐냐? 2번은 이거예요. 현대건설에서 만약에 아파트를 지었잖아요. 그러면 아파트 다 진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죠. 뭘 받는다고 그랬죠? 준공검사 받는다, 사용승인 받는다, 사용검사 받는다. 사용검사 받는다고 그랬죠? 그러면 현대건설 직원들이 사용검사 받은 다음에 아파트 입주시킬 때쯤 되면 덜렁 떠납니까? 입주할 때까지 기다려줍니까? 기다려주죠. 언제까지 하냐면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일단 있어야 돼요. 과반수 입주할 때. 그때 관리하는 것이 2번입니다. 임기하기 전에 사업체. 현대건설에서 관리해주는 거. 뭐 두산건설에서 관리해주는 거. 임기하기. 누구한테 임기하기 전에? 입주자들한테 임기하기 전까지는 관리한다. 그것이 2번입니다. 임기 전. 근데 이것도 이 사업체가 말이죠. 사업체가 이 주민들이 임기를 늦게 받으면 이 사업체가 누구한테 몇 개 버리냐면은 누구한테 몇 개 쓰냐면 주택관리업소한테 몇 개 버렸어요. 몇 개 버립니다. 인수인계를 늦게 받아가면 주민들이 얘한테 몇 개 버립니다. 세 번째는 뭐냐? 주택관리업자죠. 이건 당연히 뭐죠? 이건 무슨 관리할 때 쓰는 얘기죠? 위탁관리할 때, 위탁관리. 위탁관리할 때 주택관리업자가 책임지는 거예요. 주택관리업자가 책임집니다. 위탁관리할 때는 주택관리업자가 책임집니다. 네 번째는 뭐냐? 임대사업자. 원래 임대아파트는 두 가지가 있어요. 임대아파트 관리 방식은 자체 관리가 있고 위탁관리가 있어요. 임대아파트 얘기합니다. 이때 자치관리, 임대사업자가 하는 걸 뭐라고 하냐? 임대아파트를 관리할 때 자체관리라고, 자체관리. 임대사업자가 자기가 소장 뽑아요. 이게 자체관리예요. 까지 할 때, 이때는 임대사업자가 자체관리할 때는 임대사업자가 관리체가 되는 거예요. 임대사업자 자체관리할 때, 임대아파트. 그 대신에 임대사업자가 또 주택관리업자한테 맡길 수도 있어요. 위탁관리업자한테. 이렇게. 임대사업 맡겨도 돼요. 마지막으로 매번 다섯 번째 뭐냐? 임대아파트. 민간임대아파트. 민간임대아파트 관리해주는 친구가 있어요. 누구다? 주택임대관리업자. 그때는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책임져야 돼요. 민간임대아파트.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책임집니다. 이렇게 관리체가 경우에 따라 다르단 말이죠. 겹치는 게 아니에요. 따로 경우에 따라 달라요. 얘는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요건 요거 이렇게 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가장 핵심적인 건 누구냐? 그렇다면 가장 핵심적인 것은 1번하고 3번으로 낙색됩니다. 보통 분양 아파트는. 그죠? 자치관리하느냐 위탁관리하느냐. 보통 아파트는. 보통 뭐가 많더라? 위탁관리가 많아요. 위탁관리가 많아요. 다음 11번 주택관리사보. 제가 어저께 서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시험에 합격하면 주택관리사 보호를 줍니다. 여기 시험에 합격하면 보호를 줍니다. 처음부터 사는 안 줍니다. 시험에 합격해야 보호를 주고 그 다음에 넘어가면 사가 나와요. 경력 쌓아야 돼요. 넘어갑시다. 38쪽. 4. 경력 쌓으면 4가 되는 거예요. 시험에 가고 경력 얼마 쌓아야 될까? 소장 3년, 관계직원 5년. 이때 경력 쌓으면 보가 떨어져요. 4가 됩니다. 처음부터 4 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경력 쌓아야 4가 돼요. 그래서 13번 4하고 보호를 합쳐서 뭐라 그런다? 주택관리사 등 그래요. 4하고 보호를 합쳐서 주택관리사 등 이렇게 불러요. 주택관리사 등 이렇게 불러요. 4하고 보호를 합쳐서. 다음 주택관리업. 위탁관리하는 거예요. 이거. 주택관리업. 남의 걸 맡아가지고 한다면 위탁해서 하는 업을 주택관리업이고
이렇게 하는 친구를 뭐라 부른다? 15번에 주택관리업자라 불러요. 14번, 15번 같은 거죠. 업자인데 요거는 무슨 관리와 관련된다? 자치 관리와 관련된다? 위탁 관리와 관련된다? 위탁 관리. 그래서 14번, 15번 위탁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택관리업자는 돈 벌려고 등록해야 돼요. 누구한테 등록하냐면 나중에 배우겠지만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등록해요. 다음 장기성계획. 이게 뭐냐면 공용부문을 갖다가 주유시설 같은 거, 즉 보일러 같은 거, 뭐 승강기 같은 걸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보수하고 교체하게 돼요. 왜 그러냐면 갑자기 어제 이사 온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 보일러 터졌어요. 그럼 갑자기 돈을 건단 말이죠? 누가 억울해요? 어제 이사 온 사람 억울하죠. 돈 내라 그러면. 그래서 미리미리 적립해요. 돈을 갖다가. 어떤 계획에, 장기성 계획에 의해서 수리하거든요. 보수하거든요. 교체하거든요. 이때 미리 이 계획을 세워요. 이 승강기는 언제 교체하고, 언제 뭐 보수하고, 또 보일러 언제 이걸 다 계획성, 장기성 계획이고, 이렇게 계획에 의해서 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잖아요. 미리미리 돈 걷어요. 이걸 여기는 안 나왔지만 장기선 충당금. 고지서 보면 나와 있어요. 장기선 충당금 나옵니다. 이렇게 관리비 보면 다 나와 있어요. 그게 바로 장기선 충당금입니다. 임대택. 17번. 임대택은 말이죠. 민간 임대주택도 있고 공공 임대주택도 있어요. 민간 임대택의 근거 부분 민간 임대주택관 특별법이고 공공 임대 근거법은 공공주택 특별법이에요. 근거법이 달라요. 그래서 임대택 그러면 소위 민간 임대 아파트, 공공 임대 아파트를 생각한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임대사업자. 이건 재미있어요. 18번에 임대사업자는. 임대사업자가 이게 넓은 의미예요. 임대사업자가 있는데 이건 넓은 의미고 민간 임대에 있고 공공 임대가 있어요. 공공 임대, 민간 임대하고 공공 임대가 있는데 그러니까 임대사업자는 임대 주체예요. 임대사업자는 임대의 주체입니다. 그래서 민법상 임대하는 주체를 뭐라 그러냐면 민법상 뭐라고 칭합니까? 임대하는 주체를 임대하는 주체를 민법상 임대할 때 임대인 그러잖아요. 너무 어려운 걸 쉬운 거 물어보니까 더 헷갈려서구나. 임대인이라 부르고 들어가서 사는 사람을 임차인이라 부르죠. 여기서는 여기 임대주택법에서는 임대하는 주체를 임대인 그러지 않고 임대사업자라 불러요. 임대사업자고 더 정확하게 돋보기로 들여다보면 민간 임대는 임대사업자라고 부르고 이거 갖다가 공공임대는 공공주택 사업자라 불러요. 그래서 크게 퉁쳐서는 임대사업자지만은 민간 임대 아파트는 누가 임대한다고 얘기한다? 임대사업자가 임대한다고 얘기하고 공공임대 아파트는 누가 임대한다고 얘기한다? 공공주택 사업자가 임대한다고 얘기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정확하게 이런 뜻입니다. 민법상은 누가 임대한다고 얘기하고 임대인이 임대한다고 얘기하고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 임차인 대피. 분양주택은 입주자 대피가 있어요. 분양주택 입주자 대피 있죠? 근데 여기 임대 아파트는 임차인들이 모임인 임차인 대피가 있어요. 임차인 대피. 그래서 민간 임대에도 임차인 대피 있고 공공 임대에도 임차인 대피가 있는데 임차인 대피의 규정은 민간 임대주택에 자세히 규정되어 있고 공공 임대는 그걸 갖다 써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다른 법률과 관계. 공동주택 관리에 대해서는 이 법을 따라가요. 일단은. 근데 안 나오면 어디로 가냐? 친정집 주택법 가요. 주택법. 일단 이 법 적용하고 없으면 주택법 갑니다. 두 번째, 임대주택 관리는 당연히 특별법인 뭐부터 한다? 임대주택법부터 적용하고 없으면은 이 법 공동주택 관리법으로 옵니다. 그래서 민간 임대는 일단은 민간 임대주택관 특별법이고 공공임대는 공공주택 특별법 적용하고 없으면은 여기 공동주택 관리법으로 온다 그 뜻입니다. 적용 순위입니다. 민법에서 이런 말 들어봤나요? 특별법 우선 원칙 그런 말 들어봤나요? 특별법 민간 임대 특별법 이거 특별법 우선 적용하고 없으면 요거 온다 뜻입니다. 이어서 공동주택 관리 방법. 그래서 의무관리 대상은 말이죠.
두 가지가 있다니까요. 무슨 관리, 무슨 관리? 자치관리, 위탁관리 두 가지가 있다. 위탁관리 누구한테 한다고요? 주택관리업자한테 한다고요. 이런 얘기들은 실무에서 똑같이 듣습니다. 똑같습니다. 자치관리부터 합시다. 자치관리는 입대위가 법 11조 1항에 따른 요구가 있은 날부터 6개월 내 자치관리기구를 갖다가 구성해야 돼요. 수정 뽑아가지고. 그래서 자치관리할 때는 맡기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네가 하는 거예요. 입대위가 요구받으면, 이 요구받은 게 뭐냐? 법 11조 1항이 뭐냐면 그 사업체가 임시 관리했잖아요. 가지고 입주 예정자 얼마가 입주하면, 과반수가 입주하면 요구를 합니다. 과반수 입주했습니다. 이제 인수 받으세요. 요구합니다. 그러면 그 기간 내 몇 개월 내? 6개월 내 소정도 뽑고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괄호 열고. 의무관리 전환 공동택으로 전환될 때는 입대위 구성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6개월 내 구성합니다. 이게 뭐냐면 의무관리 대상 전환 공동택이 뭐냐면 이게 뭐냐면 원래 의무관리가 아니에요. 근데 주민들이 야 우리도 의무관리하자 라고 결의해서 의무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때는 입대위 만들 거 아닙니까? 그 입대위가 신고 수리되면 그때부터 6개월 내 자치관리기구 만들면 돼요. 만약에 자치관리 한다면. 위탁관리 한다면 6개월 내 입탁관리업자 선정하면 되고. 두 번째, 위탁관리 하다가 자치관리로 변경할 때는 위탁관리 끝난 다음에 나중에 자치관리기구 만들어야 될까요? 끝날 때까지 미리 만들어야 될까요? 끝날 때까지 만들어야 되겠죠? 기구를 연결돼야 되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종료일까지 자치관리를 만들거라. 기구 만들거라. 자치관리 변경할 때. 갈아탈 때. 위탁관리는 당연히 누가 등장할까요? 주택관리업자가 등장하겠죠? 주택관리업자 등장합니다. 어떻게 뽑을까요? 아는 친구 뽑을까요? 안 돼요. 전자입찰 방식이 원칙입니다. 전자입찰 방식이 원칙입니다. 다만 전자입찰 방식 안 할 수도 있긴 있어요. 원칙은 전자입찰이면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동그라 2번. 주택관리업자한테 몇 개 나왔어요. 위탁관리했더니 그 주택관리업자가 동그라 2번입니다. 일을 잘했다는 얘기예요? 못했다는 얘기예요? 동그라 2번. 일을 잘했어요? 못했어요? 동그라 2번. 읽어보니까 되게 못했어요. 그럼 또 시킬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계약이 끝났어요. 그래서 다시 또 이제 전자입찰하는데 그 친구가 나 또 할래 하고 머리 툭 디미는 거예요. 그럴 때 여기 주민들이 거기 보니까 입자 등이 그 업자 입찰에 못 나오도록 제한해 주세요라고 누구한테 요구할 수 있다? 입대에 요구할 수 있다. 그러면 입대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그 업자는 탈락 못하게 해야 돼요. 그런 얘기가 동그라 2번에 나와요. 또 시키면 안 되니까. 그런 얘기다. 공동관리, 구분관리. 공동관리는 묶어서 관리하는 것이고 구분관리는 쪼개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분관리는 세대수가 되게 많을까요? 적을까요? 원래 구분관리는 많았다 적었다. 많으니까 쪼개겠죠. 구분관리는 원래 많기 때문에 쪼개는 겁니다. 몇 세대 이상 쪼갠다 거기 보니까 500세대 이상 쪼개서 관리할 수 있어요. 너무 많으면. 공동관리는 반대로 묶어서 관리할 수 있어요. 묶어서. 몇 세대까지 묶어서 관리할 수 있느냐. 넘어갑시다. 여기는 안 나왔지만 1500세대 이하입니다. 원칙적으로. 1500세대까지 묶어서 할 수 있는 게 원칙이에요. 원칙으로 1500세대까지 묶어서 할 수 있습니다. 1500세대까지 공동관리할 때. 구분관리할 때는 500세대 이상 쪼개서 할 수 있고. 이때 공동관리할 때는 A단지가 만약에 여기 A단지가 여기가 800세대고 여기 B단지가 400세대다. 그러면 A단지, B단지 공동관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일단은 할 수 있죠. 근데 이 주민들 얘기를 물어봐야 돼요. 보니까 여기 A단지 800세대인데 50% 이상이 B단지 이거 수준 낮아. 같이 못 어울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각각 또 B단지도 지난번 A단지 사람들하고 같이 조기 촉교해 보니까 아주 영 매너가 안 좋아. 같이 안 할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다 의견 들어봐요. 얼마나 각각 동의받아야 이게 합칠 수 있느냐? 올라가 보니까 얼마? 단지별로
입자동의 가반수 서면동의. 제일 위에 나오죠? 입자동의 가반수 서면동의. 도장 받아야 돼요. 가반수가 찬성해야지 묶어서 할 수 있는 공동을 내는 거예요. 다음, 공동체 관리기구. 당연히 그 공동체 운영하려면 기구를 구성하게 되고, 뭐 기술자도 있고, 뭐 기구도 있어야 되고, 이런 건 보면 되고, 그냥. 혼합주택단지 관리. 6번, 5번. 혼합주택단지 관리입니다. 혼합주택단지는 누구하고 누가 섞여 있다? 분양주택하고 임대주택하고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럼 아까 얘기했죠. 누구 위주로 한다고요? 공동으로 결정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공동으로 결정하려면 대표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자, 분양주택 대표 누가 나온다? 거기. 분양주택 협상 대표 누가 나옵니까? 거기. 입자 대표가 나옵니다. 입자 대표가 나오고, 임대주택 대표. 미안하지만 임차인 대표가 아닙니다. 누가 나옵니까? 임대사업자가 나옵니다. 임대사업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둘이 협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양주택은 입자 대표가 나올 것이고, 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가 나와서 둘이 공동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임차인 대표가 아니라. 다만 임대사업자가 나오기 전에 자기 임대아파트에 임차인 대표가 있었어요. 그럼 가가지고 제가 이번에 저기 입대하고 분양주택 친구들하고 협의하는데 참고사항 좀 알려주세요 해가지고 미리 임대사업자가 임차인 대표 협의한다면 그거 갖고 나오면 돼요. 사전에 협의한다. 그러나 대외적으로 임차인은 대표권이 있다 없다? 없어요. 누구만 대표권이 있다? 임대사업자는 대표권이 있는 거예요. 지금 하는 것들은 다 사람 사는 얘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쉬워요. 문제 답을 점수 따기가 편해요. 그리고 시험도 똑같은 얘기를 또 하게 되고 몇 번 듣습니다. 시험 보러 갈 때까지 10번 이상 제가 얘기한 거 이런 걸 10번, 20번은 듣고 가요. 사실상은. 오늘 첫 번 들은 거예요. 저에게 또 하나 싶을 거예요. 6번 의무 관리대상 전환 대상 공동택 전환. 이게 새로 도입된 제도. 1년 됐어요. 1년. 이거 유력해요. 유력합니다. 자, 이렇게 됩니다. 요건 약간의 법적인 그 마인드가 있어야 되니까 천천히 해드릴게요. 요거는 천천히 해야지 됩니다. 요거는 천천히 해야만이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자, 봅시다. 여기 130세대예요. 130세대인데 승강기가 있어요. 승강기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의무관리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150세대 이상 되는 의무관리죠?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아닌데 보니까 야, 이거 20세대 차이 때문에 의무관리 안 하면 되겠냐? 의무관리 하자! 라고 동의를 하면 의무관리로 전환할 수 있어요. 전환합니다. 전환할 때 그러면 이때는 뭐가 있느냐? 의무관리일 때만 뭐가 있죠? 의무관리일 때 뭐 만든다고 그랬죠? 입주자 대표이 만들어요. 입주자 대표이. 원래 3개월 내에 만들도록 돼 있죠. 사업체가 요구하면 3개월 내에 만들어야 돼. 입주자 대표이 만들게 되는데 의무관리는 입주자 대표인데 여기는 의무관리가 아니라 입주자 대표 있어요? 없어요? 여기는 입주자 대표가 없어요. 여기는 없다고요. 정식으로 입주자 대표가 없어요. 여기는. 입주자 대표는 의무관리만 입주자 대표가 있는 거니까. 그러나 사실상은 의무관리가 아니더라도 나름대로 여기다가 사무실 하나 만들어가지고 입주자 대표라고 적어놨어요. 이렇게. 입주자 대표 이렇게. 입주자 대표라고 하나 만들어 놓습니다. 그거는 법적으로 입주자 대표가 아니에요. 130세대 운영하려면 대표들이 있긴 있어야 되겠죠. 그 간판은 입주자 대표라고 걸어 놓는다고요. 근데 이 입주자 대표가 아니라 요 입주자 대표는 뭐냐면 법적으로 뭐냐면은 소위 집합건물상 관리단이라고 해요. 관리단. 법적인 눈으로 보면 이게 관리단이에요. 관리단입니다. 관리단. 근데 관리단에서 이제 관리단을 만들어 놓는데 이 관리단에서 관리단 구성해가지고 입대인은 없고 관리단이 있게 되는데 관리단에 일 보는 사람이 둬야 되겠죠. 소장같이. 그걸 누구라고 하면 관리인이라고 관리. 관리인이 이걸 관리하는 거예요. 월급 받고 하게 됩니다. 이 구성원들이 뭘 만들어가지고 관리단을 만들어가지고 관리인 뽑아가지고 하게 되는 겁니다. 관리단이 있어요. 입대는 없어요. 관리단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관리단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한다? 전환하려고 결의했죠? 이걸로 전환하는 겁니다. 봅시다.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택의 관리인은 거기는 아직 입자대표가 없으니까 관리단이니까 입대위가 없으니까 입대회장 없으니까 누가 있다? 관리인 있잖아요. 그죠? 관리인은 이거 관리 있잖아요. 지금까지 입대위가 없이. 관리인은 이제는 전환한다고 누구한테 신고한다고 우리도 이제 의무관리입니다라고 관리인이 누구한테 신고한다? 사무보는 친구 관리인이 누구한테 신고한다?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전환 신고해야 돼요. 현재 누가 관리하고 있으니까 관리인이 하니까 관리인이 사무 처리하는 거예요. 관리인 신고하는 거예요. 근데 이 관리인이 의무 전환 관리하게 되면 의무 전환하게 되면 이제 뭐가 생기죠? 입대위가 생기고 또 소장이 또 뽑게 되겠죠. 그래야 되겠죠. 그죠? 혹시 이 관리인이 자기가 혹시 잘릴까 봐 이거 만들어 놓고 자기 잘릴 수도 있잖아요. 새로 변익이 되니까 자기 일자리를 잃을까 봐 신고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단 말이죠. 아이, 나 이거 안 할래. 나 옛날에 좋은데 관리하면서 돈 버는데 안 할 땐 누가 대신한다고 해보니까. 신고하면 누가 대신한다고 그래요. 한다고 했어요. 입주자장이 10분 이상 연수해서 신고할 수 있다. 관리인이 안 하면 주민들이 직접 할 수 있어요. 10분 이상 도장 찍어가지고 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입자 등은 관리계약 재정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관리계약을 만들어야 돼. 이제 새로 이제 만들어야 되겠죠. 의무관리니까. 만들었으면 신고를 해요. 수리했으면 수리가 됩니다. 이제. 그러면 몇 개월 내 정식으로 이제 입대위 만들어야 될까요? 이제 신용 내야 될 거 아닙니까? 입대위 만들어야 되겠죠. 몇 개월 내 관리계약 재정 신고된 날부터 3개월 입대위를 구성해야 되고 입대위 구성 신고가 되면 또 몇 개월 내 관리 방법 결정하고 3개월 내 관리 방법 결정해야 돼요. 관리 방법 어떻게 결정할까요? 우리 위탁 관리할까? 자치 관리할까를 3개월 내 결정하는 거예요. 위탁 관리할까? 자치 관리할까를 3개월 내 결정하는데 보통 뭐로가 많다고 그랬죠? 우리 선생님들? 위탁 관리가 많다고 그랬죠? 동원에서 3번. 이렇게 위탁 관리로 결정했으면 업자 선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몇 개월 내에 업자를 선정해야 된다? 6개월 내에 업자를 선정한다고요. 나오죠?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6개월 내에 업자 선정한다. 만약에 자치 관리한다면 아까 배웠죠? 자치 관리한다면 6개월 내에 자치 관리기구 구성하면 돼요. 위탁 관리하면 6개월 내에 업자 선정하면 되고 지적 관리 업자 선정하면 되고. 마지막 네 번째. 의무 관리상 전환 공동체 입자 등은 제외할 것을 정할 수 있으며 의무 관리 안 하겠다. 안 할 수도 있어요. 하다가 안 할 수 있어요. 그것도 안 한다고 또 신고해야 되겠죠. 해보니까 이거 아니야. 이거 안 할래 하고 이때 제외한다고 신고할 수 있어요. 누구한테 제외한다고 신고합니까?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제외한다고 신고합니다. 누가 신고할까요? 일단은 의무관리로 했기 때문에 누가 있어요? 입대위가 있잖아요. 일단 입대위가 있죠? 회장이 신고하는 거예요. 이때는 관리인이 아니고 이미 입대위 만들었으니까 하다가 안 하는 거니까 입대위 있잖아요. 관리인이 아니라 회장이 우리 안 할래요? 라고 신고한단 말이에요. 누구한테? 시장, 군수장. 이런 스타일이다. 이게 바로 의무관리 전환 공동택에 대한 내용이고 1년 전에 새로 생겼고 2020년도는 안 나왔지만 굉장히 유력합니다. 새로 생긴 제도니까 굉장히 유력합니다. 올라가서 관리의 이관. 이관은 뭐냐면 아파트 지은 회사가 건설회사가 입자들한테 넘겨주는 거예요. 이제 관리를 넘겨주는 거예요. 넘겨줘야 될 거 아닙니까? 회사는 손 떼야 될 거 아닙니까? 관리 이관이에요. 얼마가 입주할 때까지 관리하다가 현대건설 같은 데서 입주인자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관리하다가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관리하다가 입주하면은 입주자들한테 야 과반수 입주해서 니네들이 관리해라고 요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2번 이렇게 요구받으면 몇 개월 내 정식으로 입대를 만들어야 된다? 3개월 내 입대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3개월 내. 그래가지고 입대위 회장 주체로 3번 입대위 회장 주도로 관리 방법 결정하는 거예요. 위탁 관리할 것인가 자치 관리할 것인가. 만약에 위탁 관리한다면 업자까지 포함해서 어느 업자다까지 특정시켜가지고 누구한테 통지하고 누구한테 신고하느냐. 사업체한테 통지하고 또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신고하면 돼요. 뭐 한다고? 우리 위탁관리다. 아니면 자치관리다. 라고 사업체한테 통지하고 시장, 군수한테 신고하게 되는데 다만 의무관리 전환일 때는
관리명부 결정했으면 누구한테 신고합니까? 누구한테 통지합니까? 의무관리자는 관리인한테 통지해줘요. 통지해줍니다. 관리인에게 통지해줍니다. 이제 관리인은 이제 일자리 잃게 되겠죠. 그래야 됩니다. 물론 뭐 승계하는 경우도 있긴 있겠죠. 뭐 이렇게 직원으로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마지막 3번 사업체 주택관리자 선정. 사업체 주택관리자 선정. 사업체가 현대건설 같은 데서 기다리고 있는데 통지가 오기를 기다렸는데 통지가 없어요. 또 입대위가 자치관리한다고 그랬어요. 자치관리한다면 몇 개월 내에 기구 만들어야 되죠? 6개월 만들어야 되잖아요. 안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사업체가 열받아가지고 누구한테 맡겨버린다? 거기 주택관리업자한테 맡겨버립니다. 주택관리업자 선정해야 된다. 맡겨고 손 털어버려요. 그리고 맡겼다고 누구한테 알려준다? 입대위하고 시장, 군수청장한테 주택관리업자한테 맡겼어 라고 알려야 한다. 니네가 인수 늦게 받으니까 그런 뜻입니다. 여기까지. 고생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7강은 이제 41쪽부터 7강은 되겠네요. 고생했습니다.